오늘은 만 60세 혜택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만 40세 이후 가능한 혜택부터 만 60세 이상 혜택까지 나눠서 설명할 텐데요. 어차피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만 40세 혜택부터 모두 다 해당이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0대 혜택입니다. 40대 혜택은 9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으며 정책에 따라서는 일부 지역만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가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경력 설계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직자 과정, 구직자 과정으로 나눠져 있으며 자가 진단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애 경력 설계 상담까지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전직이나 심리 상담, 취업 정보 제공, 재취업 지원 교육,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만 60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40세, 50세, 60대 이후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 나이가 많으셔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워크넷 사이트 또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 가능하시고 신청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이나 하단 댓글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및 퇴직자를 지원을 하며 창업 공간, 상담 및 지원, 교육 등을 제공을 합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세대융합 캠퍼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는 K스타트업 1537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고혈압 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30대 이후부터 시작한 서비스인데 많은 중년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추가를 했고요.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많이 알려져서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역은 지금 표기된 지역들이 가능하니까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서비스로는 병원 진료의 알림 서비스, 질환을 가정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교육 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만 65세가 넘어가면은 진료비, 약제비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만 65세 혜택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해주시면 되고 보건소를 통해 본인이 사시는 지역 내에 등록 관리가 가능한 병원을 확인하신 후 관련 병원에 방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가 있습니다. 중년을 주 타겟으로 한 정책이며 자가진단을 통해서 현재 노후 준비의 수준을 알려주고 재무설계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도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또한 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 노후에 준비해야 할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설계 또한 가능하고요. 온라인 상담,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국민연금 노후 준비 서비스라고 검색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전직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직을 원하시는 모든 퇴직 및 퇴직 예정 근로자에게 전문 취업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6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 컨설팅, 취업 알선, 구직 지원 서비스, 전직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작년 워크넷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작년 워크넷을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는 금융특화 전직 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모든 금융권 퇴직 근로자에게 전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해 주며 만 40세 이상 금융업 퇴직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금융업 퇴직자의 예로는 은행, 증권, 보험업 등이 있습니다. 금융특화 전직 지원 서비스는 교육센터가 서울에만 있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유리하다고 하고요. 센터에 제가 문의를 조금 해봤는데 만약에 지역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따로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하는 것처럼 교육은 힘들고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지방교육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금융권 퇴직자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곱 번째는 2021년에 시행되는 국민취업제도입니다. 만 35세부터 69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분들에게 해당이 되며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각종 복지나 금융지원 연계,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작성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계별 참여수당으로 최대 265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건강검진입니다. 위험검사는 만 40세 이상 남녀 2년에 1회씩 받을 수 있고 간암검사의 경우 간암 발생 고위험군 해당자에게 6개월에 1회씩 그리고 여성은 유방암 검사를 2년에 1회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검사의 경우 콜레스테롤, 비형간염, 치면세균막, 우울증, 생활습관 검사를 4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나라 사이트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배움나라 사이트의 경우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활용 방법부터 유튜브 블로그 개설 방법, 컴퓨터 활용 방법, 윈도우 10 사용 방법, 포토샵, 웹툰, 인스타그램, 스마트폰 앱 개발,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정보 처리 기사, 워드 프로세서 등 자격증 따는 강의까지 모두 무료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정책으로는 신중년 취업 지원이 있는데 전북 무주와 임실, 장업, 전주에서만 진행하는 사업으로 중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 소속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을 제공하는 기업에 70만 원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50대입니다. 50대가 넘어가면 1년에 1회씩 대장암 검진 지원이 추가가 됩니다. 남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대장암 검사는 대면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상이 있을 경우 내시경 검사나 조형 촬영 검사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없거나 최소한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대의 두 번째 혜택은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봉사활동의 성격이 조금 있는데요. 일정 기간 경력을 가진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 인력이신 분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실 경우 소정의 참여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 참여 시에 약간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사회공헌 사업은 봉사를 하면 소정의 금액을 주는 반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단기 취업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고요. 사업 참여 시 최저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 이천시는 10월에 인문학, 미술학 전공자를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을 대상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뽑았는데요. 하는 일은 청소년 대상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었고 주 5일 월 182만 2천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는 지방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입니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일부 기업에게는 근로자 1인당 40에서 8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년들의 일자리가 보존되게 하고 중년들의 채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의는 고용노동부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준고령자 인턴제가 있습니다. 이 정책은 강원도에만 국한된 정책으로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인턴으로 채용 시 1인당 8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고령자 고용 환경 개선 자금운용자가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 고령자나 중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연간 10억 원 한도 한 명당 1억 원의 자금융자를 대출금리 1%로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문의는 장애인 고용공단 전국지사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서울시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만 5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돌봄 지원 서비스가 이용되는데 동행 지원, 주거 편의, 식사 지원, 관광 지원, 수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무료로 진행이 되고 중위소득 100% 초과이신 분들은 유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암 고위험군에 대해서 폐암 검진을 실시해 준다고 합니다. 만 54세 및 만 74세 이하의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면 매 2년마다 폐암 검진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위험군은 흡연력 30년 이상이거나 폐암 검진이 필요한 분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므로 본인 부담금은 최소라고 보시면 되며 11만원 정도 검진비가 나오면 본인 부담금은 대략 1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만 54세가 되면은 골 밀도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54세야 만 66세만 받을 수 있으며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만 55세가 되면 취업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뽑을 때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돼서 우선 선발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워크넷 누리집에서 정부 지원 일자리 모집 공고를 확인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상이면은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7개 시도에서 선정한 교육기관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신기술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각 시도 정보화 담당관실로 문의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12번째는 만 55세 이상 장년층은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산림 가꾸기 활동 선발 시 우선적으로 선발이 되면 일일 약 7에서 8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 10개월간 근무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는 일은 산림정비, 산림자원조사, 숲가꾸기 사업 등을 하게 되며 신청 방법은 공고기관에 시군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번째 주택연금이 가능한데요. 보유주택이 9억 원 이하, 만 55세 이상 어르신이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오피스텔도 가능해지게 되었고 주택을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6만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89만 5천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56세부터 74세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이 가능하고 이미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로 선발이 되신 분들은 만 80세까지 활동이 가능한데요.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 어르신으로서 어린이를 좋아하신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월 1월 모집하며 전국에서 1000명 정도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주 2회 정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파견되어 동화를 읽어주고 약 35만원에서 45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만 60세 혜택입니다. 첫 번째,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입니다.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중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이 대상이시며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합니다. 무릎 한쪽당 120만원까지 지원을 하며 신청 방법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을 하고 문의는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게 되면 사업체는 고령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3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책은 사업자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지원금도 받고 고령자분들을 채용도 하고 일석이조일 듯 싶습니다. 세 번째는 시니어 인턴십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노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일정 교육을 이수를 하고 인턴으로 3개월간 일을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어르신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월급여 50%를 일정 기간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의 생활자금을 대부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만 65세 이상 그리고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진단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추가 정밀 진단이 필요한 어르신의 경우 검사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는 치매 치료비 지원입니다.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약제비와 진료비의 보진 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인데요. 독거 치매노인의 경우 가족이 없기 때문에 복지나 행정서비스 등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을 지정해 치매노인을 돕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나 병원 진료, 통장관리,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암질환 예방 및 치료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암 검진을 지원을 하고요. 안저 안압 검사를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인데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기한수술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만 60세 이상이 되면 매월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열 번째는 유료노인 복지주택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11번째는 현재 바이러스 사태로 60세 이상도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한시적이고 지자체별로 시행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 60세가 되면은 안마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존 안마 서비스가 1시간에 4만원이라면 90%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4,000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기존 중위소득 140% 이하, 당뇨, 근육통, 신경통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만 받을 수가 있고요. 주민센터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비교적 빠르게 소진되는 편이고요. 매년 1월에 주민센터에서 모집을 하며 신청하시면 안마 서비스 9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개월간 약 40회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만 60세가 되면은 슬아의 자녀가 주택청약을 신청하더라도 무주택자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청약을 넣고 싶어도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유주택자로 분류가 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 되면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을 넣을 때는 무주택자로 본다는 겁니다. 청약 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 60세가 되면은 노인 일자리를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다양한 공공 일자리에 지원을 해볼 수가 있고요. 노인 일자리는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 60세 이상 혜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만 65세 이상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만 65세 이상 혜택 60가지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른쪽 위 추천 영상이나 영상 마지막에 추천 영상으로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트렌드 라디오였습니다.